헌법학자 개박승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고향은 언제나 방문해도 푸근한 마음을 줍니다. 제가 그 5개 집회를 여러 군데 가봤지만 이렇게 아늑하고 점잖고 햇빛도 없는 역시 춘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부정선거 척결에 있는 것인데, 우리 귀한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다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조금 양념 삼아 유사한 주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신문 기자들이 이원석 총장한테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것이냐 물었습니다. 했더니만 이원석과 알보라는 하면 법 앞에는 예외도 성역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법 앞에 예외도 없고 성역도 없다는 말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수사할 것이다 이렇게 그런 의지가 표현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오늘 마이크를 들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이원석 총장은 제가 하는 말을 똑바로 들어야 될 것이에요. 법 앞에 예외 없고 성역 없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간이 누굽니까?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1초의 머뭇거림도 없이 주저없이 문재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다 아시잖아요. 문재인이 김정은한테 넘겨준 USB가 내용이 하도 중대한 군사 기밀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없다라고 국방부도 통일부도 얘기를 했고 담당 부장 판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국가 기밀 정보를 북한의 수괴에게 전달한 행위에 대해서 이원석은 법 앞에 예외 없고 성역 없다면 바로 수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원석을 인간 이하로 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 작년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원석 검찰은 어떻게 했냐면 서훈 안보실장에서 끊었습니다. 꼬리 자르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최고의 책임자가 서훈으로 딱 결론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인간이 법 앞에 예외 없고 성역 없다 그랬는데 저 때부터 문재인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분노했습니다. 역시 또 하나, 여러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기억하시죠? 그 당시에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최고 안보실장이었는데 이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 사건에 있어서 문재인을 거론하지 않고 정의용 안보실장에서 끝을 내렸습니다. 꼬리 자르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진정 법 앞에 예외 없고 성역이 없다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납북 어민 강제 송환에 대해서, 북송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더라도 누가 가장 중요한 책임자이냐? 문재인이 책임자라는 사실을 건전한 상식 있는 사람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의용, 서훈으로부터 끊어내린 인간이 누굽니까? 바로 이원석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이원석이가 누구 앞에서 법 앞에는 예외가 없고 성역 없다고 떠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울산시장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쪼무레 개들은 다 1심 유죄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문재인, 임종석, 조국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울산시장은 문재인이가 자신의 오랜 친구라고 볼 수 있는, 형님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사람을 꼭 당선되기를 원한다는 그 말 때문에 청와대에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획책해서 시행했다는 사실을 참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이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게 법 앞에 예외가 없고 성역이 없다는 뜻입니까? 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원석의 행태가 되는 것입니다. 당장
문재인을 구속해서 수사를 해야 될 것이에요. 그것만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기강을 세우는 첩경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잘 아시는 이재명이 9개 범죄 혐의로 지금 계속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재명이 얼굴을 보면요, 아주 얼굴이 환해요. 조금도 걱정거리가 없는 인간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9개 범죄 혐의로 매주 재판을 받는 인간이 계속 떵떵거리며 사는 이 나라가 과연 법 앞에 예외가 없고 성역이 없는 나라인가? 저는 이원석한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이재명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시키고 또 필요하다면 새로운 혐의가 있으면 계속 기소하고 수사를 해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이원석이가 할 일인 것이지, 김건희 여사의 뭐 명품백이다 뭐 이런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법 앞에 성역 없고 예외 없다는 그따위 소리를 함부로 짓거려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조국이 문제는 2심에서 유죄가 됐는데 지금 대법원에서 아직 재판을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 대법원의 재판은 이렇습니다. 상고를 하면 대법원이 다 재판을 받아주지 않아요. 심리 불속행, 심리를 하지 않는다는 제도가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70%가 심리 불속행에 의해서 다 기각됩니다. 대법원이 재판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조국이는 1심 유죄, 2심 유죄인데 대법원이 예컨대 심리 불속행에 의해서 기각을 시켜야 될 것인데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느냐 이 뜻입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도 정신 똑바로 차려서 그 사건을 대법원에 본안 심리로 넘길 것이 아니라 심리 불속행으로 3개월 내에 사건을 끝내야 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의 제도가 분명히 좋은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가진 인간들이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조국이가 구속됐으면 조국 혁신당이 만들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자유통일당의 표까지도 훔쳐갈 당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2심에서 유죄 판결 받은 놈이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뭐 열몇 석까지 의석을 확보하는 이 나라가 과연 올바른 나라이냐, 정의가 살아있는 것이냐? 전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컨대 최근에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특검법을 발의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답답합니다. 그나마 윤상현 의원가 늦게나마 발의를 했지만 우리 너하라 TV나 자유통일당에서는요 벌써 몇 년 전부터 김정숙 특검을 하자라고 목 놓아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이제 와서 특검을 발의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치 미안하다시피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당당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에요. 대통령 전용기는 2대입니다. 1호가 있고 2호가 있는데 1호기는 장기 급유하지 않고 오랜 시간 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 김정숙이가 타고 간 비행기는 대통령 전용기 2호입니다. 2호는 인도까지 한 번에 날아갈 수가 없어요. 7시간 정도 날아간 다음에 급유를 해야 되는 것인데, 김정숙 때문에 원래는 도종환 문체부 장관만이 주 초청 대상입니다. 인도에서. 그러면 김정숙은 어떤 자격으로 갔느냐? 도종환 문체부 장관의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간 것이에요. 대통령 영부인이 적어도 문체부 장관의 특별 수행원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짓을 했단 말이죠. 뭐 기내식에서 쳐 드신 게 6천만 원이 넘는다는데, 저는 이제껏 살면서 1등석 한 번도 못 타봤습니다.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등석 기내식이 평균이 15만 원이에요. 15만 원인데 이 인간들이 쳐 드신 6천만 원을 따져보니까 한 끼에 140만 원짜리를 쳐먹은 거예요. 그게 개인 돈으로 먹었어요?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 2호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타지마할묘를 왜 갔는지 문체부가
출장을 갔다 온 다음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공무원들은 다 보고서를 내죠. 거기에는 타지마할 묘를 방문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몇 천만 원의 비용을 더 써서 타지마할을 갔다 왔으면 거기에 문체부의 출장 보고서에는 며칠부터 며칠 타지마할 묘 방문 당연히 기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죠? 거기에 소요된 예산을 언급해야 되는데 문체부가 낸 출장 보고서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특별검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검사는 뭔가면 공권력 행사가 있는데 또는 공권력 유사의 작용이 있었는데 당시 상황이 검사나 검사에 의해서 조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 나중에 특별한 검사를 임용해서 그 실체를 밝히는 것이 특별검사입니다. 그러면 김정숙 사건은 뭡니까? 대통령 영부인이 관여가 된 사건 아닙니까? 공권력 행사 또는 공권력 행사에 준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문재인이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김정숙 여사의 이런 타지마할 묘 방문 등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와서는 말할 수 있다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협의의 특검이 만들어져야 되는 사건인데 이제 와서 겨우 윤상현이가 의해서 특검을 발휘하고 있단 말이죠. 정말로 국민의 힘이 머저리 중에 머저리가 되는 것이고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대목이 되는 것이에요. 늦었지만 김정숙의 옷값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을 해서 그 옷값을 개인이 사비로 썼는지 관봉권이 나왔기 때문에 특활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걸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보이는 이 사진은 어떤 개인이 하도 김정숙이가 다양하게 옷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모아가지고 발표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되는 것인데 국민들은 과연 저 옷값이 사비로 나가느냐 아니면 나라 돈을 썼느냐 부정한 것이냐 아니냐를 궁금해하고 있다면 특검을 통해서 이 문제를 밝히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어제 보니까 이성윤, 여러분 이성윤 기억하십니까? 문재인 당시에 경희대학교 법대 후배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이가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특검법을 발의했어요. 김건희 여사를 대상하는 특검법인데 제가 몇 자 적어왔습니다. 내용이 뭔가면 주가 조작, 그 다음에 코바나 컨텐츠의 기업 후원, 그다음에 명품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허위 경력 기재,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 공사의 부정 등 7가지의 혐의를 가지고 예컨대 특검을 하자라고 이성윤이가 어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성윤이는요, 자기가 중앙지검장 시절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지가 직접 수사했습니다. 그다음에 코바나 콘텐츠의 후원 기업이 부정한 것이 있었느냐, 이성윤이가 직접 수사했습니다. 그래서 코바나 콘텐츠의 이 기업 후원은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그래서 본인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건이에요. 이 인간이 무혐의 결정을 지가 내린 그 사건인데 그 당시에 윤석열은 검찰총장이었지만 추미애가 직무정지를 시켰기 때문에 윤석열은 모든 수사에 관여할 수가 없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 상태였어요. 그러면 이성윤이라는 이 인간이 코바나 컨텐츠에서는 무혐의 내렸고 주가 조작도 기소를 못한 그 사건을 다시 들춰내가지고 7개의 특검 대상에다 넣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특검법을 보면 재밌는 게 특검 후보를 누가 추천할 수 있느냐, 민주당에서 한 명 할 수 있고 조국당에서 한 명 할 수 있어요. 그럼 대통령은 마음에 안 드는 두 놈 중에서 하나를 임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통 특별검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대한변협에서 여야 성향을 달리하는 사람 4명을 보통 대통령에게 추천합니다. 그럴 경우에 대통령이 그중에서 한 명을 임명하는 것이 특검의 일반적인 관행인데 이번 경우는 민주당이 한 명 내고 조국이 한 명 냈단 말이죠. 그렇다면 누가 특검이 될지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영장 전담 판사의 제도를 어떻게 이 인간들이 민주당이 지 멋대라고 했냐면 중앙지법에 영장 전담 판사가 3명이나 있는데 그 3사람을 배제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영장 발부 특별 판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그러한 특검법을 발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는 뉴스는 듣지만 각종의 무슨 이렇게 뭐 거기에 떠드는 패널들이 떠드는 것은 제가 짜증이 나서 제가 안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최소한의 신문은 봐야 되기 때문에 신문 보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잘못된 사실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보는데 이 참담한 마음을 감추면서 제가 글을 보고 있는 것인데 어제 이승윤이가 행한 이 특검법 내용을 보니까요. 아우 정말 제 군대 때 가지고 있었던 권총을 갖고 나와가지고 또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방위이기 때문에 권총이 없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이 흘러가고 있는데 정말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원도에 있는 또 춘천에 계시는 애국시민 여러분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는 믿을 때가 이 법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믿을 때가 국민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6월 6일 날 다 같이 모여서 국민 저항권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잡는데 우리 모두가 헌신하고 목숨을 거는 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신 우리 김학성 교수님께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